비대 추정지수 몇 페이지 한번 볼까요? 마늘 양파를 한번 봐봐요. 마늘 양파 몇 페이지? 300 그럼 마늘 양파는 무슨 작물이라 불러요? 그러니까 인겸. 그리고 요 놈들은 껍질 벗기는 거고, 또 마늘 양파는 특성이 수확하기 전과 수확하고 나서는 무게가 다르다는 거예요. 그래서 수확기보다 빨리 수확하면 손해잖아. 그래서 그걸 곱해주는 거예요. 1 플러스 해가지고. 그래서 주는 지수를. 그래서 비대추정 지수가 300 몇 페이지라고요? 8페이지 보면 자, 마늘 양파 찾았어요? 우리 되어 있잖아요. 자, 그러면 거기서 왜 하는가 하면 1 플러스 그런 게 비대추정지수 마늘 양파에 보니까 우측에 비대추정지수에 1을 더한 값 가르고 비대추정지수 플러스 1을 곱하여 되어 있잖아요. 그래서 이 두 개만 더가는 이유는 아까 말한 것처럼 수확하기 전에 수확 전에 하고 수확하면 이게 무게가 달라진다는 거야. 그래서 수확기 전에 했다면 뭐 한다? 그걸 곱해주자. 그래서 비대추정 지수는 자녀 일수 곱하기 비대추정 그게 있을 거야. 지수가. 그래서 비대추정 지수는 어떻게 계산한다고? 자녀 일수 곱하기 자녀 일수 곱하기 비대 지수를 해줘야 돼. 그 비대 지수는 준단 말이야. 그렇게 해서 계산을 해줘야 왜? 무게가 다르기 때문에 그렇다. 그래서 그렇게 계산을. 1.2잖아요. 아까 1.12잖아. 0. 아까 1.2였잖아요. 그러면 곱하기 100분의 1을 해야 돼. 비율이니까. 그러면 이게 0.012죠? 0.012 맞잖아. 두 개 더 가니까. 거기 플러스 1 하니까 이게 1. 1.12가 되잖아요. 10을 곱했나 아까. 그래서 그래 0.01 맞아요. 100분의 1 해주면 된단 말이에요. 그러면 비율이란 것은 항상 뭐다? 100분율로 나타나는 비율 자체가. 예. 그래서 이 100분의 1을 곱해줘요. 예. 이 지수. 그래서 요거 항상 이 나오면 곱하기 요 100분의 1, 잘 모르면 요걸 곱하기 100분의 1 해서 10일이잖아, 날짜가. 아까. 그리고 여기에 플러스 이제 1을 더해야 될 거 아닙니까? 1 플러스 비대칭 지수니까. 요거 그러면 요 계산한 게 요리 들어오면 돼. 1이 플러스 해줘야 되니까. 여기 이제 요거 답은 되겠죠, 이렇게. 그래서 비대 나오면 곱하기 100분의 1을 해라. 자, 그 다음에 혹시나 이제 아까 뒤에 파트들을 빨리 와가지고 이거 여러분 혹시나 뒤에서 이 가로 이렇게 나오면 안 되기 때문에 한번 보고 가겠습니다. 자, 다시 이제 344에 자, 맨으로 포도부터 한번 봅니다. 가수의 포도 비가림에서 봐요. 자, 혹시나 이게 이 조사할 때 가로 이렇게 나올 수 있단 말이야. 5점짜리 이런 거. 자, 그래서 계산 문제가 가장 중요하고. 자, 344의 메뉴에 과수 가로 1번, 가로 2번. 가로 2번의 마지막 줄에 결과적으로 찾았어요? 344의 위에서 한 10번째 줄에 12번째 줄. 결과적으로 농업 소유 보장 방식은 수확 감소 줄 거라. 에 따른 계약자 손해에 또 줄 거라. 농산물 가격 하락. 손해까지 더하여 보상한다. 그래서 수확 감소 가로, 가격 하락 가로 나올 수 있어요. 자, 시기별 조사는 되고 밑에 이제 손해평가 봐요. 첫 번째 피해 사실 조사는 똑같습니다. 거기에 이제 대상 재해 우측에 봐요. 가격 하락 있죠? 자연재해 조수의 화재 다음에 뭐?
가격 하락 줄 것이고, 우측에 345에 수확량 조사, 본항의 수확량 조사는 포도 품목에 해당되며 다음 종류에 따라서 실시하고, 그 수확량 조시 따거나 수확한 과실은 계약자 비용을 하고, 그 다음에 착과수 줄 거라. 사고 여부와 관계없이. 포도는 여러분 사고 있던 의무적 조사를 했잖아요. 조사 시기 줄 거라. 최초 수확 품종 수확기 직전. 그 다음에 이제 나무 조사에 가면, 자, 품종별 수령별 줄 거라. 여러분 이게 나중에 저번에 옛날에 뭘 배웠는가 하면, 자, 옛날에 보면 우리가 봐요. 과수사종은 어떻게 해요? 품재수. 다 있잖아. 지금 이런 거 뭐라고? 품종별 수령별. 품재수. 품수제 해도 되고, 품종별, 다 수령별, 재배별 다 있는 거야. 과수사종은. 근데 지금 보니까 뭐다? 두 개밖에 없네? 뭐가 안 보여요? 재배 방식이 안 보이네. 자, 그 다음에, 거기에 보면, 자, 실제 결과 주소 줄 것이고, 비보상 줄 것이고, 고사. 뭐가 없다? 수학, 불능 주소가 없잖아. 여기 없잖아요. 어디에는 있어? 과수사종에는 여기 있고, 요거 세 가지고, 지금 없잖아. 거기 가시고. 그러면 또 조사 대상도 그래서, 자, 미, 오. 자, 밑에 내려와서 밑에서 네 번째 줄, 적정 표본 주소는, 자, 줄 거라. 품종 수령별 조사 대상 주소의 비례, 그리고 품종별 수령별 적정 조사 주소의 합은 전체 표본 주소보다 크거나 같아야 하고, 그거 체크 한번 하시고 넘겨요. 그 다음에 이제 과중조사. 자, 이번에 과중 조사 시기 줄 거예요. 조사 시기는 수확 시기 줄 거예요. 그럼 과중 조사를 설명해 보면, 과중은 무게잖아. 과중이 뭐예요? 무게잖아. 그러면 과수사중은 어떻게 한다 했어요? 그 옆에 적어봐요. 과수사중하면 오랜만에 공부하네. 과수 4개 뭐예요? 가장 많은 과목이에요. 사과, 배, 단감, 떨금과. 사과, 배, 단감, 떨금과입니다. 이건 어떻게 한다고? 가입 당시 뭐다? 과중을 결정합니다. 결정한 과중이야. 과중을 사용한다 해도. 왜? 이거는 여러분, 과수사중은 이미 뭐라 했어? 데이터가 많이 있대도 가장 많이 품목이 한국에 하고 많이 지금 재배도 하고 하니까. 그래서 그래. 그래서, 자, 과중조사에서 과수사중은 가입할 때 뭐다? 결정된 거다. 찾았어요? 그 다음에 지금 이제 뭐 공부합니까? 지금 공부가 과중조사가, 지금이 농업 수입 감소죠? 자, 그러면 농업 수입 감소에서 과중조사는 어떻게 한다? 가입한 전 농지를 대상으로. 다시 뭐라고요? 가입한 전 농지를 대상으로 과중조사합니다. 요건 아까 뭐라고요? 의무적이라 했잖아. 의무조사야. 반드시 피해가 안 나도 가야 된단 말이야. 피해가 안 내도. 자, 그 다음에 하나만 더 적으면, 종합, 위험, 우리가 수학, 감소는 어떻게 한다? 종합위험 수학 감소는 어떻게 계산됐어요? 사고, 접수에 한 농지, 사고 접수한 농지. 하나인다, 한자이고 하나인다, 이거 기억나요? 한정한다, 이 말이에요. 그래서, 과중, 조사를 하여만 한다. 수확량을 산출한다. 혹시나 비교 문제를 물으면, 과수사종인지, 수익 감소인지, 종합위험 수학 감소인지, 세 가지를 적어놔요.
그 다음에 스몰 B까지 내려오시면 요거는 똑같죠. 줄 거면 돼요. 평균 3주 이상 표본주 3주 줄 거고, 품종별 20개 이상 농지장 30개. 포도는 30개잖아. 그 이외는 뭐야? 60개지. 그 이외는 또 60개입니다 하고 하면, 그 이외는 60개만 한번 적어놓고. 뭐 됐고, 다른 거는 착과, 밑에서 네 번째죠. 착과 피해 조사의 기업. 착과 피해를 유발한 죄가 있을 경우 줄 것이고, 자, 우측 페이지에 조사 대상 주소 줄 거면 되고, 했던 거고. 자, 347회 위에서 한 12번째 줄, 13번째 줄. 표본 과실 추출해서 수확이 완료되지 않는 품종별로 표본 과실을 추출한다. 역시 마찬가지네. 20개, 농지당 30개. 그 다음, 품종별 3주 이상 표본주. 자, 동그라미 4번까지 내려와요. 낙과 피해 조사. 기억만 읽어봐요. 낙과 피해가 발생한 농지 줄 것이고. 자, 이제 스몰 B가 뭐예요? 표본 조사입니까? 낙과 피해 조사는 표본 조사로 실시한다. 표본 조사 줄 것이고. 과수 사종은 뭐가 원칙이에요? 전수 조사 원칙입니다. 거기 다시 거기에 과수 사종은 원칙이 뭐라고? 전부하는 전수 조사입니다. 혹시나 비교 나오면 그거 하나 적으시 없는 게요. 다른 거 읽어보시고. 저 이제 하나 달린 게 차이가 뭔가 하면 지금은 착가 가지고 낙가 떨어진 거야. 낙가가, 자, 그래서 떨어진 거 348회 중간쯤 밑에 D 찾았어요? D에 보니까 품종별 20개 이상 가로 포도는 농지자 30개지. 뭐가 없다 적어라. 표본주 3주 X. 여기 없습니다. 낙가는 표본주가 없어요. 떨어졌기 때문에. 그래서 표본주 3주가 그 들어가면 틀려 거기는. 지금까지는 세 개 봤을 때 다 뭐야? 자, 과중조사에 있어서도 뭐 표본주 3주, 품종별 20개, 농지당 30개. 착가도 똑같았잖아. 낙가 피해 오니까 뭐가 없어? 표본주 3주가 없다는 거 기억하시고. 3번 오사나무 나무입니다. 그거는 크게 문제 없으니까 읽어보시고. 자, 우측에 비가림 갑니다. 비가림. 349에 어선시설 비가림. 자, 동그라미 1번 조사 기준 한번 읽어봐요. 구조체 피복제 줄 거예요. 의 제도를 가입 줄 거. 개정건매로 수리비를 선출하고 평가단에도 주고 볼까? 시설 1동 기준. 자, 피복제. 그 밑에 조사본부에서 피복제인 피해 면적. 구조체는 자, 스몰 A. 재사용할 수 없으면 교체 수량 확인 후 교체 비용 줄 것이고. 다시 재사용하면 스몰 B. 보수하기 위해서 보수 비용 합니다. 재교체했기 때문에 재사용했다. 혹시나 이런 계산 문제가 나올까봐 다시 또 하지 않은 것 중에서 이거는 이제 시설인데 비가림 시설에서 351 3번 찾았어요? 동그라미 3번 뭐라 적혀있으면 한번 읽어봐요. 하나보험과 이거면 하면 비례보상한다는 거, 비례보상, 비례배부. 4번은 재해보험사업자는 보험 목적물이 피해 손을 입은 장소에서 실제로 수리 복구되지 않았다면 제도자 가액이 아니고 시가. 수리 복구돼야 아까 뭐라고? 제도자. 복구 안 되면 시가.
시가는 아까 어떻게 결정한다? 제도달가액 곱하기 1 마이너스 감가상각률. 꼭 기억해야 된다. 제도달가액 곱하기 1 마이너스 감가상각률. 5번 181 줄로 한번 끊어놓으시고. 자기부담금 또 나오네요. 비가림과 원해는 어떻게 된다고? 비혼상공 했잖아. 원래 자기부담금은 1번 손해액의 10%. 두 번째 뭘 넘으면 안 돼? 비가림과 원해는 30만원, 100만원 사이잖아. 거기도 아껴야 된다. 그리고 비복제 단독은 10에서 30이고 10만원에서 30만원. 단지고 1사고. 기억하면 읽어봐요. 7번의 기억. 자, 이 또 단조물 제거 비용 나오잖아. 이 글의 단조물 제거 비용은 두 가지를 충족해야 된다. 마지막에 손해액의 10%를 초과할 수 없다. 그거 하나 하고, 자, 손해를 지급한 보험금과 단조물 제거 비용을 보험가입 금액을 또 초과하면 안 된다. 그 기억 앞에가 이거잖아요. 손해에 의한 보험금. 플러스 그가 단조물 제거 비용. 그 제거 비용 이 두 가지 한 것이 콤마 뭐와 보험 가입 금액을 초과하지 못하니까 둘 중에 뭐라고? 작은 거 이 말인 거야. 그리고 이 단조물 제거 비용은 뭐야? 손해액 곱하기 10%를 또 초과하면 안 된다 했잖아. 그럼 단조물 제거 비용이 금액을 준단 말이야. 문제를 풀 때. 지금 시설 이야기입니다. 아까 원해시설 것처럼 비가림 시설. 시설에 있어서는 단조물 제거 비용은 금액을 줘요. 그러면 손해 구해가지고 10% 초과하면 안 돼. 두 번째는 요것도 중독. 1번, 2번이 돼야 돼. 다시 뭐가 나오면 단조물 제거 비용이 나오면 또 그러면 여러분 단조물을 뭐 치우는 비용이야. 실는 비용 또는 이런 비용이야. 그 비용이 나오면 또 손해액의 10%를 초과하면 안 되고 그리고 손해에 의한 보험금 플러스 단조물 제거 비용 하고 보험가입 금액도 준단 말이야. 콤마 둘 중에 작아야 돼. 이게 이 두 가지 여기 한글로 표현하면 보험가입 금액을 초과해서는 안 된단 말이야. 두 가지 요 합병기 단조물 제거 비용과 손해에 의한 보험금을 합병기 보험금액을 초과할 수 없다. 작은 거다 이 말이야. 그 두 가지는 꼭 단조물 나오면 이거 해야 나중에 계산된대도. 그리고 니은의 손대잔. 손대잔은 손이 뭐라고? 손해방지 비용. 대는 대입권 보존 비용이죠. 잔은 잔존 물 이것도 전 비용이다. 요거는 신경 안 쓴다. 초과해도 된다. 마지막 기타 비용 기타 협력 비용 마지막 줄에 이것도 초과해도 기타 협력 비용 요것도 초과해도 된다. 그런데 지금 손해 뭐라고? 손해 무슨 비용? 이 방지 비용 20만원이 나온 게 있어. 찾았어요? 그걸 찾아야 돼. 그래서 이제 그 관계를 하려면 이 프린트에서 여기 돼야 돼. 여러분 4페이지 펴봐. 이게 좀 이걸 다 지금 하기는 그렇는데 4페이지 봐. 자, 맨 위에 비용 손해 지급 규정 해가지고 너무 많이 비교해놨어요. 자, 묶어요. 그 박스에 포도대추 첨달에 하고 비가림을 같이 묶어. 비가시는 비가림 시설을 줄여서 찍어 놓은 거예요. 그 비가림 하든지 그냥. 그 다음에 인사무 밑에 뭐 해가림. 해가 시정을 해서 해가림 시설이란 거야. 그 4페이지. 다시 포대참하고 그 밑에 비가시를 묶으래도 인상과 뭐 묶어? 해가림. 농업시설 아까 이 부대시설 이런 걸 이제 밑에 시설작물 버섯실 이렇게 같이 묶어. 축사떡에 아까 가축을 묶어.
거기서 이제 봐요. 자, 지금 공부한 잔조물 제거 비용 나옵니까? 찾았어요? 자, 그럼 잔조물 제거 비용은 거기에 여러분 축사에 가면 잔조물 처리 비용이라 되어 있어. 축사에 가면 용어가 같은 건데, 그럼 봐요. 다 어디에는 없어. 작물에는 없어. 비가림 시설을 하는 게 아까 포대참이잖아. 그 연결이 돼야 돼. 그래 제가 연결해 놨잖아요. 자, 처음 하시는 분 봐요. 비가림 시설에 뭐 한다고? 포도 참대를 심어. 해가림은 인삼. 그 다음에 지금 원해, 오늘 배운 게 원해잖아. 원해가 벌써 뭐 원해 작물, 원해 시설 작물이 있잖아. 그리고 축사하고 뭐 가축이라 적어봐. 이거는 다 식물 또는 기르는 작물이 이게 시설인 거야. 어찌 보면. 자, 그래서 잔점을 재거나 처리비용은 어디에 없다? 작물에는 없다. 그런데 가축은 있네요. 축사 있지만 가축도 보고 조심. 그 다음 우측에 가축이 죽으면 어떻게 해야 돼? 옮기고 해야 돼. 소가 죽었다 생각해봐. 그럴 수 있는 거야. 돌려주고. 자, 우측에 이제 손해방지 비용을 이제 요 설명하다 거의 생각나서 하는데. 그래, 손해방지 비용 얼마라고? 100만 원이야, 20만 원이야? 20만 원인데, 역시, 찾았어요? 자, 손해방지는, 자, 20만 원 되어 있는 거는 봐요. 다 뭐야? 작물이죠? 먼저 기억해. 작물이 뭐야? 포도, 배추, 첨다래, 인삼, 그리고 시설 작물이 있잖아. 버섯, 가축. 가축은 금액 없지만. 이해가 돼요? 그러면 이제 시설 중에는 뭐가 20만 원 있는 게 그럽니다. 시설 중에는 어디에만? 해가시 돼 있네. 해가림 시설에만 돼 있다. 해가림. 그렇게 기억하시고. 자, 그 다음에 이제 손대잔. 그럼 이제 묶으려면 이렇게 묶으면 돼요, 여러분. 그걸 이제 공부할 때는 먼저 잔조물 제거 비용 하나, 손대잔 하나, 기타 비용 하나, 요리 묶으면 돼요. 아니, 그 위에 있잖아. 잔조물 제거 비용 하나, 손대잔 3개를 묶어서 하나, 그리고 기타 협력비. 이렇게. 저 다른 거는 뭐 크게 뭐 논점이 없으니까 됐어요. 그렇게 해서 한번 혹시나 2개가 나오면 그렇게 정렬하면 해보고. 이거 말고도 시설을 다시 한번 할 건데 시설만 묶어서 그때 한번 다시 보도록 하고 지금 이거 좀 기억 좀 하시고요. 그 지문이 여기 있어서 본 거예요. 자, 한 장을 넘겨볼까요? 이제 그 내용 됐어요. 그렇게. 자, 그 다음에 자 352 다시 기본서 이제 밭작물에서 하단에 여러분 마늘은 재파종이죠. 자, 여러분 또 이제 비교를 하면 이건 이론 문제입니다. 이론이에요. 마늘은 수확 감소도 있잖아. 지금 뭐야? 농업 수입 감소잖아. 자, 여기는 재파종이 있어. 무슨 파종도 있어? 조기 파종도 있잖아. 여기는 있어 없어? 재파종만 있고 여기는 뭐가 없어? 조기 파종 X 적어요 그냥. 그럼 끝나는 거야. 그냥 재파종이지 조기 파종 없다. 그거 체크하시고. 자, 그 다음에 353회 재정식 양배추 그대로입니다. 요거는 자, 한 장을 넘겨봐요. 경작불량에서는 찾았어요? 354의 4분의 경작불량. 거기는 뭐 적어야 돼? 뭐가 없어? 없는 게 뭐야? 여기에는 10% 아까 없다 했잖아. 15% 자기 부담이 20에서 30이잖아. 40인 거야. 여기 있습니다. 그래서 10% 15%가 없다는 거 일정 비율 계산할 때 그 이야기를 하고 있는 거고.
그 다음에 자 355에 또 띠끝 리을 미음 한번 읽어봐요. 수확량 조사 대상 확인해서 자 식물재 배율이 65% 미만 첫 번째 줄 거봐요. 미만이거나 또 하나 더 65 이상이지만 경작 불능보험을 신청하지 않았다 줄 거봐. 그래도 수확량 조사 필요한 농지를 결정한다 돼 있죠. 콩 제외제. 콩은 제외합니다. 뭐 제외? 콩은 그렇지 않다는 거야. 그래서 거기서 뭐 제외? 콩 제외 줄 것이고 콩은 자 315페이지. 역시 위에서 한 8번째 줄에 미음 보입니까? 요거는 지금 이 파트는 무슨 파트 가면 생산비 보장입니다. 고초 볼루크를 매단 당배 무시파 그거예요 지금. 그 중에서 미음에서 봐요. 역시 65% 미만이거나 65 이상이지만 불금을 신청하지 않았는데 똑같네 아까하고. 그러면 생산비 보장 손해조장 농지로 결정하잖아. 이거하고 똑같은데 콩은 제외잖아. 글자 비교해봐요. 뭐가 다르다? 콩만 다르지. 그래서 옆에 2개 묶어서 적어요. 하고 싶은 이야기가 경작 불능 중에서 콩하고 찾았어요? 팥도 마찬가지입니다. 왜? 그런데 여기는 팥이 없지만 지금 뭐 공부하는가 하면 제가 비교할 때 경작 불능 보장해서 비교해 보는 거예요. 하나 더 적어. 벼. 요 세 가지는 1번, 2번, 3번 중에서 첫 번째 1번이 뭐라고? 식물체 피해율이 원래는 65% 이상이 돼야 돼. 이상이다. 두 번째는 신청 불문이야. 요 세 가지는 벼라, 콩이나 팥 세 가지는 경작 불능에 해당하면 1번 신청을 하든 안 하든 뭐 한다고? 수확, 감소, 보험금은 지급하지 않습니다. 다른 것들은 봐요. 다른 걸로 한다. 여기서 생장기 보장 손해가 필요한 농지를 결정한다. 아까도 뭐 한다고? 수확량 조사한다 했잖아. 그대로 주겠다는 거야. 그런데 배나 콩이나 팥은 식물지 비율이 65% 이상이고 신청하든 안 하든 뭐 한다? 수확 감소 보험금을 가서 주는 게 아니야. 그게 다릅니다. 그 세 가지로 한번 적어서 이론 문제다 이론. 다시 이제 355에 세 가지 뭐 적으라고? 콩, 팥, 뭐까지? 배 있잖아. 우리가 배웠나라. 근데 얘는 왜 콩이 없습니까? 농업 수입 감소에는 콩만 있고 팥이 없잖아. 그래서 요리 적어 놓은 거야. 콩만 해당하니까 여기서. 세 가지를 아울러. 이제 355 뭐 요거 쭉 이 내용들을 읽어보면 돼요. 쭉 읽어보시고 수학에 이것도 옛날에 나왔던 앞에 나왔던 내용들이에요. 그리고 뒤에 358도 보험금 아까 했으니까 그대로 가면 돼요. 그래서 그렇게 한번 뭐 안 했던 파트 한번 정리 한번 해보시고 자 내 실수는 거의 다 했으니까 그거 보시면 되고 혹시나 또 앞에 가서 이런 건 안 나오겠지만 126페이지 봐요.
그래도 이제 모의고사라든지 한번 이 문제가 낸단 말이야. 그러면 이거 어떻게 해야 되느냐? 126페이지 다시 갑니다. 농업 수입 보장 방식에서 마지막에 6분에 가격 조항에서 아까 우리 계산받고 기준가격, 수학계가격 그 샘플 말면 돼. 그런데 혹시나 자 봐요. 126의 마지막에 용도, 품종, 기초통계 기간까지 나와 있잖아. 이런 문제가 나오면 이게 뭐 공부는 내가 볼 게 너무 높일 필요는 없고 그냥 이런 문제 나오면 틀려야 되는데 맞잖아요. 그게 가장 좋다고 막. 그래요. 안 해도 이걸 다 어떻게 공부할 건다, 이거. 상대적으로 기출이 떨어지는데. 그렇게 해서 이거 안 할 수는 없고. 여러분, 두부는 흰색이야, 백색이야. 그래서 두부 장류는 우측에 가락이 아니고 서울 양곡주로, 양곡도매입니다. 콩이나 이런 거는 여러분 양곡이야. 쌀 이런 거 배는 가락시장이 아니고. 그리고 백태도 백태. 흰다. 두부는 흰색이다, 이 말. 자, 그 다음에 반민용 됐어요. 밑에. 서리태가 있고 흑태가 있잖아. 밥이 타면 흙이 되잖아. 그래서 서리가 흙이 되는 거예요. 서리태, 흑태. 그렇게 가시고 나물은 제주도입니다. 혹시나 이걸 물어보면 그리고 우측에 가로로 이렇게 나오면 제주도 가로하고 우측에 또 통계기간은 11월 1일부터 익년 1월 31일까지. 나물은 제주도로 했지. 11월 1일부터 1월 31일까지. 이거 어떻게 해요? 좋은 방법 있으면 해봐야지. 할 데가 없다 이거. 하여튼 콩은 어떻게 했어요? 콩 두 장을 밥 밑에 놔도 했잖아. 놔도. 그래 한번 외우시고. 자, 우측에 가봐요. 양파 한번 보자. 또 박스. 양파 2번. 양파는 뭐에 따라서 숫기에 따라서 조중이 있잖아. 됐어요? 조생종이 있고 중만생종. 가락시장이고 4월 1일에서 5월 10일. 6월 1일에서 7월 10일. 한 달 10일이네. 전부 다. 4월 1일에서 5월 10일. 한 달 10일쯤 되잖아요. 1개월 11일. 6월 1일에서 7월 10일. 조생종, 중만생종. 한 장 넘겨봐요. 자, 고구마는 어떻게 되겠어요? 박스에. 밤이든 호박고구마든 가락도 매시장이고 우측에 8월 1일에서 9월 30일까지네. 8월 1일에서 9월 30일. 밤이나 호박은 뭐라고? 밤고구마, 호박고구마는 가락도 매시장에서 8월 1일에서 뭐? 밤 호박고구마는 가락도 매시장에서 팔단입니다. 팔고요. 이거 안 됩니다, 이거. 자, 그 다음에 그 밑에 감자 봐요. 감자는 봐요. 가을 감자잖아. 음화대 구분이. 감자는 우측에 통계기간 봐요. 12월 1일부터 1월 31일이면 겨울입니까? 겨울 2달은 손도 대지 마. 겨울 2달. 모르겠다. 하여튼간에. 자, 마늘 우측에 갑니다. 마늘 가가지고 이게 여러분 단지 한지 나눠가지고 이 박스 나오면 이게 골 때린단 말이야. 자, 먼저 봐요. 보면 그 문제집 보면 이런 문제 다 있어. 여기까지 문제 만들어가지고. 그걸 풀 때 이거 가능성은 떨어진다 해도 그래도 한번 도전해보자. 난지는 뭐라고? 따뜻한 거. 대서남도. 한지는 추운데 어성. 자, 대서 봐요. 대서종의 대. 창녕의 창. 대서는 경남 어디라고? 창녕이라 창녕저 가까운 데 있잖아 옆에. 7월 1일부터 뭐라고? 대창은 7, 8분. 대창 알죠 여러분? 소창, 대창, 막창. 대창은 7에서 8분을 끓여야 돼요. 7, 8이다. 7, 8분.
남도중은 전남이 있고 제주가 있습니까? 그럼 더 어디가 따뜻해? 제주가 더 따뜻하지? 제주는 더 빨리 가야 돼. 그래, 전남은 전육입니다. 전육. 전남은 6월이고 제주는 한 달 더 앞이야. 제주는 5월이에요. 자, 그 다음에 한지 어성입니다. 어성군 제하고 뭐 돼 있고 우측에 7월 1일부터 8월 31일이야. 어성 옆에 칠곡이 있어요? 7월 1일 어성군 칠곡군 7 어성은 7월 1일 어성군 칠곡군 두 개잖아. 7월 1일에서 8월 30일 두 달. 어성 옆에 칠곡이 있다. 그치? 어떻게든 좀 암기하시고. 자, 양배추 밑에. 양배추는 가락도매시장에서 기초 통계는 2월 1일부터 3월 30일까지 한답니다. 양배추, 양입니다. 양이. 자, 포도를 한 장 넘겨볼까요? 야, 이 캠브리라고 또 이 거봉도 있고 NBA, 델라웨어. 델라웨어는 미국의 어느 주에 있어요? 델라웨어 많이 들어봤는데. NBA, 뭐로 포도를 말하죠? NBA. 자, 그러면 캠버럴리 두 개, 시설 노지, 거봉 시설 노지, 그리고 NBA도 노지라 적어봐. 그럼 똑같습니까? 시설과 노지로 나눠지잖아. 날짜가 똑같지? 그러면 6월은 뭐라고? 시설이지. 6시야. 9월은 노지죠? 그렇게. 노지는 9월부터 2달입니다. 6월부터 2달. 자, 마지막 델라웨이는 어떻게 된다고? 이거는 또 색다르잖아. 5월 또 1일도 아니고 5월 21일부터 7월 20일까지는 델라웨어. 미국에 있어요. 델라웨어는 오하이주에 있습니다. 오하이야. 5월이야. 무슨 주에 있다고? 오하이주에 있어요. 그게 며칠이라고? 5월 21일이 무슨 날이야? 부부날입니다. 델라웨어는 5월 21일 부부날. 거기부터 2달입니다. 부부날부터 2달. 그러게 해야죠. 하여튼간에 이런 문제가 나오면 참, 뭐 어떻게 방법이 없는 거예요. 박사가 나오면 뭐, 문제집 보면 이런 문제 다 문제를 만들어 놨어요. 그래서, 이런 것까지, 뭐, 그렇지만 뭐, 안 해주는 것보다 해주는 게 좋아요. 한번 또 숙제 한번 해보시고. 나중에는 결국은 A, B, C 중에서 A가 가장 많이 공부해야 되고, 그 다음 B고 C는 좀, 그거 C가 나와서 틀리면, 그거는 그냥 안 풀어도 되는 문제예요, 지금 보면. 난이도를 이제 구분해서 나중에 마지막 정리할 때는 A급은 무조건, 알든 모르든 무조건 해놔야 돼. 알아도 시간 내에 못 풀면 땡이거든요. 그러니까 무조건 중요하고 나온다는 것은 무조건 각 파트마다 A급은 먼저 정리하고 알아도 정리를 해놔야 돼. 그리고 이렇게 안 나오는 것 같은 거는 그냥 한번 쓱 보고 이제 다음부터 공부하면 안 돼. 아이, 공부가 다 있어갖고 난 더 이상 할 게 없다. 그런 분들은 뭐, 거기라도 해야지, 이것도. 난이도가 떨어지는데 이걸 열심히 하면 안 맞다, 이 말이에요. 수험은. 특히 주관식은 더 그래요. 그러니까, 예? 그래요. 퍼뜨려지 그래요. 실컷 했는데 딱, 그것도 모르는 문제가 더 많아요. 지금 생각하면. 그러면, 내가 하는 문제다. 그 주관식은, 이 뭐라노. 모든 시험에 주관식은 운이 있다. 운칠이에요, 운칠. 항상. 실삼이에요, 실삼. 운이 7이고 실력이 3이에요. 진짜 운이 좋아야 돼. 그래서 주관식 같은 거는 어찌 생각하면 여러분, 공부 많이 안 해도, 이 어찌 보면 자기가 생각하고 올해는 이거 나오겠지. 한 30개나 해야 된단 말이야. 예를 들면. 무슨 말 아시겠어요? 거기에 들어와서 나오면 누구나 쓸 수 있어요. 또 주관식을 여러분 안 쓰면 안 돼. 눈으로 보면 절대로 안 됩니다. 나중에 마지막 그 문제풀이 할 때는 풀어야 돼, 서로. 때로 쓰면서.
계산하면서. 그래야 이게 되지. 안 써보고 눈을 지금처럼 눈으로 계산하면 절대로 안 됩니다. 그건 문제풀이 할 때 하는 거고. 아, 이런 문제가 지금은 이래 나오니까 이렇게 하자 이 말이고. 그래야 되지. 그러니까 30문제 뽑아준다. 이거는 뭐 안 나와도 해야 돼. 그걸 죽어야 돼. 그게 안 나와도. 그래 점수를 뭐 안 주더라도 비워놓을 수는 없잖아. 바보처럼 공부하는 것처럼 느끼잖아. 출제는 그래도 공부는 했는데 방향이 달랐다든지 아니 뭐가 보여줘야지 글자를. 아무 안 쓰면 주친구 누군 줄 알아. 아니 A를 구해라 했는데 A를 구해라 했는데도 우리는 A 다시라도 쓰고 나와야 돼. 예를 들면 아무리 모르는 문제라도 비워주지 말고. 그게 혹시 0.5, 2, 3점이고 1.2점 주서 맞추면 얼마나 좋아요. 보통 보면 60점 밑에서 50 몇 점에서 떨어져 57점 뭐 8549 이런데 소저점 하면 특히 주관식은 이러면 그렇습니다. 뒤에 점수까지 매겨 나옵니다. 네, 그래요. 딱 안 끌어요. 57점 몇 점이랍니다. 그래 나중에 뭐 당신이 0.00이면 모자라니까 안 된다 이런 식으로 나오는 소송 갔을 때는. 그래서 그걸 방지하기 위해서 그래요. 자 그렇게 한번 하시고 자 요거 하나만 더 해보고 가겠습니다. 봐요. 이 비교를 하면 좋은데 자 질문 한번 봅니다. 다음에 한번 하겠지만 봐요. 자, 요 시설 종류를 하면 아까처럼 봐요. 비가림도 있고 해가림, 운해 그리고 축사에 이렇게. 또 이제 원해 시설을 아까 공부한 걸 다시 한번 적어 놓은 거예요. 그걸 오늘 요게 중점이니까. 그래서 비가림의 그 포도, 대추, 참대래를 요건 이거는 작물이겠지 그러니까. 그리고 해가림 아까 인삼이고 운해는 버섯 이거는 시설이 있고 요까지. 그리고 작물이 밑에 작물, 버섯 작물이 있고 그 다음에 축사가 있고 가축이 있어요. 이렇게. 자, 여기 보시면 봐요. 자, 요 시설입니다. 지금 시설 정리야. 그럼 지금은 포도, 대추, 참대래나 인삼이나 요 시설 작물 이거 원해 그리고 버섯이나 가축 말고 그 시설들 앞에 있는 시설들은 자조합니다. 저게 다. 그리고 해가림 시설만 뭐 화재 보통이에요. 보통. 그래서 이 해가림 시설은 화재가 들어가기 때문에 나중에 요리 연결됩니다. 있네요. 화재 손해시 자기부담금 적용. 비가림, 원해, 축소는 다 자기부담이 없는 거예요. 해가림만 있는 거예요. 그래 이럴 때 아까 화재의 희엇, 해가림의 희엇 요리 오면 돼요. 이렇게. 그리고 자 다른 시설은 화재를 특약, 축사는 축사보장구 자체가 특약이다. 축사는 화재뿐만 아니고 풍수설진입니다. 여기까지 있어요. 축사는 별도로 또 할 거고. 그다음에 보험가입 금액, 비가림, 운해, 해가림, 축사가 있어요. 결론은 봐요. 여기 뭐라고? 이거 제도로 가입 아까 시설비 곱하기 제곱미터 실 곱하기 실 면적이라 했잖아. B는 뭐라고? 80%야. B8이야 돼. 보험가입 금액을 안 주면 이렇게 제도달 가액을 곱하는데 여기 곱하기 또 80% 해야지. 최소는 8, 최대는 100이야. 130. B8. 그래서 단위 면적과 시설비가 얼마인지 보고 시설 면적 곱해서 곱하기 다 해주면 돼. 그런데 원해는 뭐라고? 원구하든지 아까 원해가 농업용 1이 돼 있잖아. 원구하든지 원구하든지 해갖고 이거는 90이야. 요거는 똑같지만 요 최소하면 요거 곱해야 돼. 자, 해가림 시설 그 다음에 축사 쪽이 있습니다.
자, 그 다음에 이제 재도달 가액이 뭐고 시가가 뭐냐면 그러면 재도달 가액이 뭐라고? 새로 산 것. 시가는 재도달 가액에 뭐 단가를 적용한. 그게 뭐라고 할까? 이렇게 하는. 그죠? 재도달 가액 곱하기 1 마이너스 것은 그렇게 됩니다. 자, 그래서 여기 문건 비가리면 뭐라고? 재도달. 새것. 근데 단 수리복구 시에만 재도달을 보상하고 이복구하면 또 시가입니다. 원해나 해결하면 축사는 뭐? 시가. 원해도 아까 재도달 특에 가입해도 재도달이지만 보상이나 미복구하면 보상하나 미복구 시 미수리하면 역시 시가예요. 그래서 이거만 외우면 되겠네. 비가리면 뭐? 다른 것들은 시가. 그렇게 정리하시고. 보험금 구하는 게 이제 이게 이제 구해야 되는데 역시 손해액과 마이너스 자기부담금에서 보험가 입금해서 작은 거 요거 하고 여기서 요 금액하고 뭐를 요거 중에서 작은 거. 그래서 보험가 입금을 한도로 한다가 요 의미고 그리고 비례 보상이 나온다. 뭐 해축이야 해축. 해가림과 축사는 뭐 한다고? 비례 보상 여기까지. 그리고 그러면 비례 보상 이런 거 해봐요. 자, 문제가 해가림이 나왔다. 그럼 요거면 되고 요 파트. 축사 나왔다. 80% 요 파트. 여기 1부거든 1부. 요 두 개가 요걸 계산해라 이 말이야. 그럼 일단 한번 보시고. 그래서 비례 보상은 뭐 해축 외우시고 그리고 뭐도 추가해서 추가 비용을 합행기 뭐다? 최종적으로 합행 금액이 최종적으로 결정된 뭐다? 보험금이 되는 거예요. 그러면 만일에 금액이 손해액 지금 나와도 추가 비용이 있으면 여기까지 합해야 되다. 그게 최종이다. 자, 그리고 조금 전에 말한 요 두 개 해가림 나오면 요거 계산. 보험가입 금액과 보험가액 금액을 주어줍니다. 보험가액이 뭐 1억인데 가입을 8천 한 거야. 예를 들면 그럴 때 요걸 어떻게 한다고? 이 곱하기 또 요거 여기 비례 보상한다는 식이야 식. 요것도 마찬가지야. 여기 나오면 쭉 곱하기 금액 곱하기 요까지 한 것과 요거 작은 거 요리 똑같습니다. 자, 이렇게 해서 정리를 하시고 한 장 더 넘어가면 자, 손해액 산출 방법 봐요. 시설이 나왔을 때 이 손해액은 자, 비가림, 해가림, 자, 제도조달가액 이 정도로 그리고 이제 해가림은 쭉 돼 있네요. 여기까지. 자, 해가림에서 이 손해액 구하는 게 여기 좀 힘들 수 있어요. 왜요? 원래는 손해액은 피해 곱하기 1마이너스 감가상각률인데 거기 20% 이하면 손해액이 피해액이고 초과하고 그 감가 후 피해액이라는 것은 1마이너스 감가상각률 한 거야. 여기 또 보험가액이 몇 퍼센트 미만이냐? 20% 미만이면 보험가액이 20이 되는 거야. 그럼 보험가액이 아까 1억이면 여기 20%야. 계산할 때 조심하시고 헷갈려 나오면. 원래는 아까 이거 했죠? 요거. 그래서 시가고 제도달. 축사도 마찬가지예요. 자, 이제 마지막 자기부담 나오죠? 봐요. 이게 자기부담금은 손해액은 뭐라고? 10%. 자, 그런데 B1은 300입니까? 아까 B1 300. 두 번, 세 번 나왔어요. 해가림 얼마? 해가 떴네 10, 100이라 했잖아, 그냥. 공공이야, 해가림. 10, 100. 축사는 나가지, 이런 풍수설진에서는 타고당 50만원 정해져 있어, 축사는. 그래서 요 자기부담금 나오면 손해액 10%. 자, B1은 뭐라고? 요거 충족. 자, 요거 해가림 뭐라고? 10에서 100. 단독은 이제 또 이게 줄어들지. 10에서 다 30. 요즘에 또 꼭 요거는 이제 계산하는 방법이니까 다음에 한번 보시더라도 아까 설명한 거예요. 합계액 중에서 그래서 두 개 시설하고 부대가 되면 이 두 개 합계액 손해액 합계액의 자기부담금이 10%인데 다시 그 부담금을 적용한다는 거예요. 잔점을 적어도 마찬가지고
그래서 한 장 넘기시면 잔주물 제거. 자, 여기서 조금 전에 봐요. 화재만 자기부담금이 어디 해가림만 자기부담금 이건 없다는 거. 그러니까 주가 봐요. 요거 손해에 대한 보험금하고 그 추가로 지금한 금액인데 여기까지 나누면 되지. 잔주물 제거, 손대잔, 기타. 이렇게. 그래서 잔주물 제거 비용 아까 여기 나왔죠. 조금 전에 10% 초과해서 안 되고 이 두 개 합한 금액이 보험금을 초과할 수 없다. 이게 아까 이렇게 해서 미니멈 적으면 된다 했잖아. 최소 그 말이고 여기 이제 잔주물 제거. 오케이 해야 됩니다. 자, 그 다음에 손대잔. 그리고 아까 해가림에 돈 있고 원래 손해방기 20은 작물에 있는데 시세는 해가림밖에 없다. 그리고 기타는 저기. 자, 요거는 아직 결정이 안 된 문제인데 여기도 봐요. 이게 학설 말고 아직 아마 올해는 나올 때는 이게 결정 안 되겠나 싶어요. 추가 비용 손해에도 지급보험금의 계산 방식을 전념합니까? 여기 문제가 올해 이제 책만 정리된 것에 나오면 이제 되는 거예요. 좀 차는 있지만 생각해 보시고. 그 다음에 이제 보험금 계약할 때 이제 요렇게 구하라 이 말이에요. 1번, 2번, 3번, 4번, 5번에서 끝내는데 첫 번째 손해계할 때 수리복구해서 요렇게 계산해라. 그리고 자기부담 10% 두 개 계산해라가. 그리고 해가름 축사는 일부 보험 결정해라가. 해축은 미래보상이라 했잖아요. 해축은 미래보상. 그걸 적어놓은 거고. 자, 그 다음에 추가 손해 한도 결정하고 아까 미래보상 결정해라. 그리고 손해보험금 추가 다 합해서 최종은 두 개 다 합한 게 최종이다. 보험금이다. 이렇게 해서 한번 쭉 순서대로 한번 정리를 해보시고 다음에 한번 여기에 대해서 문제를 한번 풀어볼게요. 자, 이렇게 해서 오늘 수업을 마치고 다음 주에는 일단 가축 가기 전에 저번에 우리가 안 한 몇 페이지 보시는가 하면 다음 주가 좀 어렵겠죠? 오감붕부가 몇 페이지 넘어? 또 네 가지를 정리해보고 여기는 무조건 한 문제를 생각하시고 기본서는 86페이지의 하단입니까? 그래서 오감봉무 하단에 나오는 한번 정리를 했었는데 그거 하고 가축으로 가든지 이러 하겠어요. 그렇게 한번. 그러면 이제 페이지는 쭉 86페이지 하단에 4번, 6번이에요. 그래서 종합위험 과실손해인 OD 감급, 수학전 종합위험 과실손해인 복무, 복분전 모합. 네 가지를, 그 네 가지는 무조건 하나 시험에 나온다 보고 공부하면 됩니다. 그것도 15점이 15점. 그것도 상당히 어렵죠. 그 계산이 가장 어려운 게 중에 하나입니다. 그러니까 그 계산 방법을 좀 잘 적재하도록 하고. 오늘 여기서 마치고 토요일 뵙도록 하겠습니다. 예, 수고했습니다. 예.